마켓 시그널 잡아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마켓 시그널 좀 잡아보겠습니다. 지수는 정말 연초의 저점, 말씀해 주셨듯이 네. 연초의 저점을 잘 확인하고 정말 강하게, 그때 말씀해 주신 게 그거였어요. 예상보다 시장이 좀 더 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금세 이렇게 또 지수가 올라서면서 사실 지수 상승률 보면 지금 다시 시장에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항상 최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왔느냐를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레벨 자체가 2100대는 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었고 이제 사실 저는 이제는 저점을 2100이 아니라 23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할 거라고 봅니다. 항상 보면 3300대 쳤을 때도 고점이 3300이 아니라 3000대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사실 딱 2000대 후반에서도 좀 탈출할 수 있었겠죠.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본다면 2100이 저점이니 2400대는 부담스럽다, 500대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2300대가 저점 레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지금도 종목들은 제가 주말에도 쭉 한번 주식을 돌아보면서 이따 시황에 대한 이번 주에 대한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큰 그림상으로 보면 그 또한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보는 이유가 많은 종목들이 아직도 반등 여력이 충분해 보입니다. 아직은 1월이 다시 내리기 위한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지난해 지나쳤던 하락이 되돌림되는 과정이고 경기 상황이라든지 시장의 방향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올해 다시 또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한 하락에 대한 반등권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미국 나스닥도 저는 한 13,000 근처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제 긴축에 대한 완화의 기대감이 좀 더 장기적으로는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주식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 과매도 되기도 하고 과매수 되기도 하는데 그 과매도 되는 국면을 지나가면서 2300선에 이제는 저점, 바닥 인식 생각하시고 시장 대응해야 된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피는 2480선까지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정말 좀 넘어야 할 관문이 놓여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저도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FOMC 회의가 대기하고 있죠? 네. 일단 주간 일정들이 사실은 FOMC가 아니라면 다른 굵직한 내용들도 되게 많은 주간입니다. 원래 마지막 주간이 첫 주, 마지막 주가 되게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번 주는 월말과 월초가 걸려 있기 때문에 FOMC는 아시다시피 화, 수, 요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아침에 확인이 되죠. 이 FOMC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긴 하나 사실은 ISM 제조업 지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다 수요일날 지금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ADP 고용 보고서에서 물론 2월 FOMC 결과가 그 고용 보고서를 잡아먹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또 금요일날 또 고용 보고서가 있죠. 이런 내용들이 사실 굵직한데 그보다는 사실은 2월 1일날 확인되는 FOMC 결과가 사실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지표들은 다 잠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일 FOMC에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0.25%는 거의 98% 확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지난 주말에 나온 경제 데이터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이제 확실하게 꺾이고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25bp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호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50bp에서 25bp는 낮아진다고 해서 시장이 FOMC 당일날 환호할 일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파월이 시장의 열기를 식혀버리느냐 아니면 이 정도의 열기는 계속 갈 수 있겠느냐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내가 파월이라면 어떻게 할까? 제가 파월이라면 시장 꽤 버티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강경하게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QT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시는데 QT 하고 있거든요. 그 QT를 했지만 여전히 8조 5천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줄여놔야 되거든요. 나중에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파월은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은 의장으로 남고 싶을 것이고 추후에 경기는 이 정도라면은 아직은 빠르게 피벗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얼마나 오래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이제 해놨기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거다라는 정도 내지는 고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정도의 이야기를, 왜냐하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꺾여야지 이 상태에서 지금 자산 버블이 다시 생기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살아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의장이라면은 좀 더 긴축의 여유가 좀 더 있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하는 피벗 시점을 좀 더 뒤로 미루는 이런 코멘트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응은 뭐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정도는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한 최대 3% 정도의 한 3% 내외 정도의 충격을 하루 이틀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뭐 작년도 6월이나 뭐 혹은 잭슨홀 미팅처럼 엄청난 쇼크는 아닐 겁니다. 이 정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주 초 전략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올라온 주식들 단기적으로 한번 팔았다가 갈까 말까 고민을 여러분들이 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단기 매도를 한번 하셔도 되는 뭐 이런 정도의 시점인 것 같고요. 이거 별로 올라온 것도 없는데 펀더멘탈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반등 폭이 충분한 것 같은데 싶은 종목은 네. 그냥 보유하셔도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 초반에 김동현 전문가는 뭐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수익 난 종목은 고민되신다면은 매도하고 주 중반 지나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 2월 1일에 있을 FOMC 결과 발표와 함께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들어봤는데요. 또 동시에 이날 2월 1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또 논의한다는 이슈도 같이 겹쳐 있어서요. 관련한 내용들 주식시장 소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또 기업 실적도 계속될 거고요. 지수 흐름 같은 경우에 좀 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체크하실 부분 있으시면 체크해 주시죠. 네, 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주간 단기 전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사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애플도 있고 이제 목요일날 장마감 이후에 애플 실적 발표도 있고 그 전에 메타나 AMD 이런 테크주들부터 해서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주간인데 금주 우리나라도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확정 실적들이 나오고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실적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별적인 등락 정도는 있을 테지만 이번 실적은 일단 미국은 예상보다 낮고 우리는 예상보다 나쁘지만 오히려 최악이 지금이 아니냐 정도의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실적 시즌은 의외로 좀 잘 지나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긴장감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별 기업들의 이 기조가 꺾이는지 정도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본 구조로 보면 나스닥은 저는 최대 13,000대까지 보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S&P보다 나스닥이 좀 더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 큰 저점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13,000까지를 맥스로 보지만 올해 연중으로 한 11,300 정도가 일단 단기룸입니다. 그리고 하단이 한 11,200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P가 지금 나스닥이 어제 종가 기준은 11,600이니까 아래로 한 400포인트 정도가 제가 경계하고 있는 이번 FOMC의 어떤 버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한 3%대 정도의 단기 하방 변동은 나올 수 있는데 그 하락은 만약에 나오면 다시 또 주식을 사는 기회라고 활용을 하셔도 되지 싶어요. 이번 FOMC가 파월이 말로 좀 강경하게 나오더라도 그 조정 시 매수는 아마 메이저 자금들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당장 무너질까를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S&P 지수 500 지수는 상단으로 4,300까지 크게 보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단은 아직은 4,000이 좀 막혀 있다. 혹자들은 아직도 3,500을 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지금 상황은 저는 아니지 않나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4,000 하단, 상단 4,300이라고 보면은 뭐 현재 위치가 한 40%대 정도 위치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고 있는 룸에서는. 그러면 밀리면 사도 되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FOMC 지나고 나서 보시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지수는
2,400 하단, 그러니까 2,300이 큰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재 단기 변동 레벨은 이번 주나 혹은 다음 주 정도까지 본다면은 한 2,400에서 2,600 정도까지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초반에 더 올라간다라면은 위쪽 룸이 좀 좁아지고 아래쪽이 좀 더 열릴 수 있는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좀 조심스러운 건, 단기 대응을 민첩하게 하기 좀 어려운 분들의 경우는 저는 매도 의견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네. 주간 전략상으로 보면 네네네. 좀 단기 전술적으로 움직이고 좀 액티브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주간으로 이번 주 어떻게 하지? 내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짧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올라온 폭과 그리고 주말에 미국 상승한 것들 감안하면 주 초의 상승이라면은 조금 단기 매도를 해뒀다가 FOMC 결과를 보고 오히려 밀리면 산다거나 혹은 불확실성 확인하고 다음 주에 사도 뭐 크게 어긋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정도의 접근인 거지, 팔기 애매한데 다시 언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매도를 권할 정도의 시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 기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되,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FOMC를 먼저 너무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오히려 파월의 입장에서는 자산시장이 지나치게 뜨거워지지 않도록 좀 견제구를 던져줄 가능성도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FOMC는 호재는 반영하고 있지만 의외로 파월이 좀 더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갈 수 있다 정도의 코멘트가 나와버리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한번 출렁할 수 있거든요. 그건 또다시 매수 기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민첩하게 대응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뭐 어차피 내려도 살 자리라면 그냥 가져가겠다 하셔도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균열이 가는 듯 해 보여도 1월에 확인을 했듯이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뭐 미국의 정책이라든지 중국의 정책 변화하고 있고 외국인의 이런 기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이 바뀌었다. 바닥을 어느 정도 좀 확인했다는 인식이 좀 더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 네. 라는 점이 제일 우선순위에서 그렇죠. 중요한 투자의 기준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서 개인 쪽에서 유가증권 시장 7조 원 매도가 나왔고요. 또 외국인 쪽에서는 6조 8천억 원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오늘 장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 찾아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뭐 일단 이번 주 FOMC 때 4.75% 미국에서 금리가 나오면 그래도 또 한 5% 넘어가야 그때부터 뭐 경제 지표를 본다고 하니까요.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종목은 굉장히 또 활발하거든요. 어떤 전략 세울까요? 네, 지금 종목들이 되게 다양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도주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것은 현재 시장을 완전히 끌고 가고 다른 주식들을 움직이지 않고 이것만 가는 그 차별적 주도주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많은 종목들이 순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수의 연동성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금융주권에 좀 집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수의 등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금융주에 연동할 테니까 오히려 단기 매도는 그쪽에 이번 주 초에 제일 가깝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에 지수 연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개별 접근을 그냥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수 전략은 이번 주에 올라가면은 조금 FOMC 경계를 하고 가도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주 초반에 혹여 LG에너지솔루션 쪽에 대한 유통 물량들이 이제 워낙 적다 보니까 보유해수 물량들이 좀 나와서 전지주들이 만약 지난주 후반에 고개를 한번 들어줬는데 이번 주에 다시 흔들려 준다라면은 저가 매수 하셔도 되니까 오히려 괜히 지수 때문에 좋은 매수 기회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 종목들이 2차전지와 비슷한 사이클을 많이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2차전지와 친환경인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저가 매수의 기회를 이번 주까지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반도체 은행은 말씀드린 대로 단기 매물 부담이 제일 단기적으로 보면 좀 큰 쪽이니까 지수에 연동한 트레이딩 전략은 오히려 반도체랑 은행 쪽은 조금 단기적으로 쉴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나 SOC, 방산주 이런 종목들은 시장 연동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다 그냥 거의 개별 플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지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중국 소비 쪽 움직임은 최소 올해 상반기는 계속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SOC 같은 경우에는 지속 말씀드리듯이
지금 한 15년여 기간 동안 멈춰있던 설비 투자 사이클이 큰 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를 포함한 SOC는 좀 중장기적 접근을 권해드리겠고요. 방사는 뭐 우러 전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긴 하지만 뭐 K 방산 자체가 완전히 레벨업 돼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뭐 저가 매수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뭐 유망한 이런 산업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롱텀으로 가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금주 FMC에 대한 대응은 반도체, 은행 정도만 조금 주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내지는 사고 싶은 종목들의 가격 레벨을 지금 막 급한 마음보다는 살짝 여유를 가지면 그러니까 이런 주간에는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좋은 찬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주중에 오히려 약간 움찔할 때 사시면 될 것 같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네. 아직 무너지기에는 좀 이른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일단 반등 기조다. 여전히 그렇게 기본적으로 보시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지수와 연동성이 약한 쪽 중국 소비, SOC 방산이 롱텀으로 가져갈 쪽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제일 롱텀은 일단 SOC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중국 소비는 한 상반기까지는 경고할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방산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올해 큰 기대감보다는 네.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의 접근. 저가 매수는 여전히 하셔도 될 것 같고 박스권 이상 정도는 여전히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전쟁 상황이 갑자기 호전이 돼버리면은 한번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리스크는 인지하시고 섹터에 대한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는 호모로 급하게 하시지 말고 움찔할 때 항상 네. 예, 유념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수와 연동이 강한 쪽과 약한 쪽에 대해서 분류하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김동현 전문가 유튜브 공개 방송 일정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실 것 같은데 오늘 오후 4시네요. 네. 오늘 4시에 일단 그 증권통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고요. 예. 토마토 증권통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반등해서 한 상반기 정도로 보면 상승 추세 쪽으로 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은 아직 여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훑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동현 전문가 오후 4시 공개방송 일정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에서 또 추세 상승 전환, 그 가운데서 어떤 점을 유념할지 종목과 또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전략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